안녕하십니까. 대구노동권익센터의 노동법 관련 강의를 맡게 된 서운교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일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여러분들께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노동법과 관련한 강의들을 준비를 좀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 근로자, 네 번째는 예비창업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실제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법령이죠. 특히나 이제 현재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서도 이와 관련해서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향후 또 이제 24년 다가오는 24년도에 바뀌는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법률이든 입법 목적을 살펴봤을 때 왜 이러한 법률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법률에서 어떤 부분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입법 목적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이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결국 우리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우리 근로자들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체와 생명, 그것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중대재해란 어떤 것인가? 중대재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총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즉 이 3가지 경우가 중대재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모든 사업장에서 다 인정이 되나요? 혹은 다 적용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이 처벌을 받는 의무의 주체, 즉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군가라는 것도 법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또 누군가요? 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라고 하면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사업의 사업장의 대표는 다 이런 의무주체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인력 또는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따르는 자의 경우도 의무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그렇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가요? 라는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처벌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4조와 5조에 따른 것을 위반한 경우에 곧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질문이 계속 나오겠죠.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방향인 것 같은데, 법 제4조에서는 그 의무가 어떤 의무인가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두 번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네 번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 네 가지를 위반한 경우에 결국 처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 제5조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또 위반한 경우에도 함께 처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경우에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손해배상 규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아까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그 의무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 책임자 등과 같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이 의무를 꼭 다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그리고 그를 이행한다 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꼭 이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의무들을 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된다,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유튜브가 업로드가 아마 11월, 12월쯤에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가오는 24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걸 꼭 알아야 될까요? 혹은 변경되는 게 있나요? 라고 질문을 또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매년마다 적용이 달라지게 되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종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